다우지수 오랜만에 1.2% 상승을 했습니다. S&P 500 0.9, 나스닥 지수 0.6%,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올랐어요. 특히 S&P 500은 4,500이 깨지면서 이거 지지선 이제 밑에 있는 부분 뭐 사사사사 요 지지선 깨지면은 이거 좀 불안하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. 특히나 이 8월은 원래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 본격화되나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바로 하루 만에 다시 4,500선 회복은 됐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상승폭도 적지는 않아요. 그죠? 적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막 흥분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상승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목요일, 금요일 주요 물가지표들,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지금은 방향성 장세는 분명 아니다. 그래서 뭐 그때그때 수급 상황이라던가 뭐 투자 심리에 따라서 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큰 의미 없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. 그걸 안고 갈게요. 자, 그럼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연준의 3인자 존 윌리엄스 요 뉴욕 연은 총재인데요. 이분이 또 우리 시장에 아주 반가운 이야기 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. 지금 기준금리는 충분히 높다.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 수준으로 이미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가 우리들이 기대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르면 내년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멘트를 했어요. 그러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존 윌리엄스가 비둘기적인 멘트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 외에는 뭐 또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필요해. 이거 마저 올리고 가야 돼.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한데 뭐 굳이 뭐 지금 의견 엇갈린다면 저희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멘트 듣죠. 뭐 그죠? 그래서 좀 윌리엄스 3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. 그래서 연준에서는 사실 올해 금리 인하는 뭐 말도 안 되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긴 한데 이르면 내년이라고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어제 애플 실적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폰 1호에 대한 뭐 한쪽에서는 기대감을 많이 부각도 했고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호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춰야 된다. 뭐 이렇게 의견들이 좀 엇갈렸고 또 그 외에도 아이폰 1호가 제때 출시가 되느냐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뭐 일부 지연되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요. 블룸버그에서 아이폰 1호 내달 22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뭐 애플에서는 이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. 뭐 애플은 그런 말 안 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애플에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블룸버그가 그냥 내질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2일이나 13일에 요 아이폰 15를 공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는 게 이제 22일이 될 것이다. 이런 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.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애플은 간밤에도 주가가 좀 내리기는 했는데 진짜 이 아이폰 1호가 실제 애플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폰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좀 저희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일정들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옐로우 혹시 뭐 옐로우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거의 B2B이기 때문에 뭐 모를 수도 있는데요. 100년 전통의 트럭 운송 업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규모도 꽤 큰 그런 회사인데 이 옐로우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. 사실은 지난주부터 뭐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 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 계속 힌트를 주기는 했었어요. 근데 오히려 사업 중단하고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뭐 한 번은 140%, 그 다음 날은 120%뭐 이렇게 오르면서 뭐 주가가 한 번 3-4배가 좀 올랐나 봐요. 근데 이제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거죠. 회사 측에서는 노조 탓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좀
현대화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면 노조가 계속 발목 잡고 늘어지고 뭘 할 수가 없네. 그러면서 그냥 못해.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. 근데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당시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. 구제금융을 좀 받았다고 해요. 그게 한 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세금도 못 받아낼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이 이슈를 꽤 크게 다루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트럭 운송 업체들, 경쟁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? 그런 업체들은 뭐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. 그런데 결국은 요 트럭 운송의 수요자들, 그러니까 뭐 아마존, 월마트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운송 비용이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한 업체가 사라지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, 또 하나는 앞서서 이제 구제금융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납세자들이 결국은 뭐 잘 냈던 세금 이 기업에 그냥 떼인 거 아니냐, 뭐 이런 분석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옐로우의 파산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해가지고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, 뭐 사실 저희 이 종목은 많이 사는 종목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, 그죠? 그래서 뭐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뭐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